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부채 수준이 비율이 OECD 31개국 중에서 9위라는 내용 뉴스 기사 다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그 국가보다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소비자 대출, 가계 대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PT한테 물었습니다. 합리적인 대출이란 낮은 이율과 상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용 상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목적과 상한 능력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혀 소비자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가계 대출이고요. 지금 통계청 자료에 요거를 봤을 때 25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업로드 마지막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약 1750조 정도 됩니다. 1750조. 그래서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오늘 날짜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가계대출 비중도가 약 1860조 정도가 된답니다. 정확하게는 1862조인데 어쨌든 1860조로 잡고요. 자, 여러분들이 1860조 개념이 뭐 잡히시나요? 요거를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조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442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체 시가총액을 이걸로 비율을 보게 되면 대략 4.2배 정도 되겠네요. 4.2배, 4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금 흐름표라던가 재무상태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계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금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위에 카드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채 상환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유출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이제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는데 부채 상환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월 대출 이자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단은 한국 FP 학회에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20%까지였는데 23년도부터 권고 사항이 일단은 10%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생활,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때 그거의 비율은 총 소득 대비,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 대비 1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관련돼서 이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총 소득 대비 20% 이하, 20% 이하로 상한 계획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총 소득 대비 30% 이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 권고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만약에 오차 범위가 크시다면 예를 들면 월 소득 300만 원 되시는 분이 월 90만 원 이하보다 더 크게 나간다. 갭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대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안 하고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다만 여러분들한테 재무설계 측면에서 좀 언급을 드린다 그러면 지출 통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출 통제, 이게 컨트롤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재무심리학이라던가 뭐 행동재무학이라는 거를 이제 토대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비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인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금 유입 부분에 이제 유입이라든가 유출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고, 근데 이제 보다 보면 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 사무실이 잠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롯데타워가 있겠죠. 롯데타워 그 지하만 가더라도, 그리고 강남에만 가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외관이라던가 명품이라던가, 명품을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필수일까요?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 자세. 습관적으로 지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아직 이제 1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2024년도.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점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면서 또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돈이 없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20, 4, 1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은 최소한 20%는 납입 능력이 돼야 된다. 할부 기간은 4년 이내. 총 수입의 10% 이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젊은 층 분들이 일단은 뭐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라면 먹는 분도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차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내 월급 대비 이 차를 납입 능력을 갖고 있는지, 관리 비용이라던가 유지비, 그리고 이게 자산이긴 하지만 감가상각된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제가 신용카드보다는 예산안을 수립해서 체크카드를 쓰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재무 상황이 좀 탄탄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볼빙 이자율, 이 리볼빙 개념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으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정 이자율은 30%로 가정을 했고요. 매월 300만 원씩 사용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첫 달에 만약에 300만 원을 쓰게 되면, 여기가 30% 비율이라 그랬죠? 300만 원에 30%를 계산하면 90만 원만 이게 결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1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210만 원에다가 둘째 달에 사용한 300만 원을 합쳐서 30%를 계산하게 되면 153만 원이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57만 원이 다시 2월 됩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서 그때 또 300만 원과 합쳐져서 또 30%.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손실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처음에 소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로 카드대금 빠져나가니까 그 속에서도 또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 부분, 과소비를 주장할 수 있는 최악의, 저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금융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몇십 점, 뭐 어느 정도 금액을 일정 정도 액수를 써줬을 때 혜택을 주는, 포인트라던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들, 결국은 안 써도 되는 것들을 과도하게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쓰시는 건 아닌지, 이게 저는 또한 과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관리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이라는 거는 대인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거라면, 금융에서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을 평가를 하는 수단입니다. 과도한 지출과 무의식적인 습관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지만 신용등급 상승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 등급이 높은 분과 낮은 분들은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1급 금융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또 가다가 뭐 대부 업체까지 가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 개인 파산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 게 과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먼 미래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 미래에 여러분들의 분신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요. 너는 젊었을 때 왜 이렇게 과소비를 하고 현재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돈은 없는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조금 아껴서 전략해서 미래 나에게 재투자하는 게 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금의 흐름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드립니다.